입니다. 오늘 9월 5일이죠. 목요일. 벌써 시간이 목요일이 됐네요. 자, 9월 목요일이고요. 오늘 저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88분들 어서도 오시고요. 출석은 못 부릅니다. 네, 유튜브 계신 분들, 네, 형주님, 소희님, 해피정님, MG님, 원화님, 양영숙님, 여종성님, 성환아빠님, 여유만땅님, 두려움없는 자유님, 그리고 좋은 날님, 너는 나의 꽃님, 대제비제이님, 안동부자님, 밤할래 빛과광님, 원태호님, 골드만님, 바라기님 어서 오시고요. 긍정의 힘님, 찬찬찬이님, 이순희님, 수덕지기님, JBS9895님, 끝내주는 인생님, 미소돔님, 황금우주님, 김진기님, 류동진님, 시베리안 허세님, 즐거운 인생님, 한사발님, SKSMS님, 어서오세요. 정주행님, 양봉업자 팜스통님, 주식부자 해와달님, 파랑새님, 빨강망토님, 어서오세요. 네. 그리고 도채호님, 경리님, 행복한 통장님, 반갑습니다. 파송송 양봉탕님, 어서오시고요. 박혜성님, 반갑습니다. 자, 어서도 오세요. 네, 어서도 오십시오. 아주 그냥 지랄 같은 시장 때문에 그냥 짜증들 많이 나시죠? 네. 네. 장은 조정을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네. 언제는 뭐 시장이 우리한테 우호적인 때가 있었나? 네. 근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이 진짜 거지 같은, 네. 이게 뭐지? 이거. 가평에 가면은 유명한 게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생긴 거. 네. 이렇게 생긴 거. 알맹이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눈이 좀 있고. 네. 이게 뭐예요, 이게? 가평에 가면은 제일 유명한 게, 네, 잣. 네. 이 같은 시장이죠. 네. 이런 장이 지금 왜 나오냐? 네, 이거 정말 궁금한 것 같아. 이거 왜 그래요? 네, 시장 도대체 왜 그러는데? 왜? 전쟁 났어요? 망했어? 뭐 시장이 뭐 어떻게 뭐 큰일 나는 거야? 뭐 아니 뭐 뭔 일인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네, 이해가 안 갈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해가 안 갈 때는 반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네. 뭔가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해가 안 가. 네. 지금 나오는 얘기들 잠깐 보면 금투세, 네. 금투세 이야기 있죠. 그다음에 뭐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주가 하락, 그다음에 경기 침체, 뭐 이게 다예요. 뭐 중동 지역 이야기는 이미 다 들어갔죠. 없어졌어요. 네.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제 금투세다 이건데 돈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식을 내다 팔고 있다. 네. 지금 증권사에게 주문을 해놓은 게 뭐냐면 9월까지 네,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일부 비중을 덜어내줘라. 네, 뭐 주식이든 채권이든 간에 네. 그다음에 10월 달까지도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또 매도를 해줘라.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해놨다고 하더라고. 네, 이렇게 하더라고. 텍스 올랐잖아요. 뭐 내리기는 오늘 플러스 났는데. 자, 아무튼 이 돈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은 별 걱정 안 해도 돼요. 뭐 그 민주당에서 뭐 이렇게 보완책을 내세운다. 5천만 원짜리를 1억 원으로 높이겠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닙니다. 응?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금투세가 시행이 됐을 때 지금 1억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결국에는 점점 축소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 대주주 그 기준처럼 점점점 축소가 돼가지고 어떻게든 삥을 뜯으려고 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거를 한번 시행을 해놓게 되면은 시행이 된 법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떻게든 삥을 뜯으려고 할 거야. 지금 금투세를 시행했는데 수입이 들어오는 게 한 개도 없어?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낮추겠지. 이미 진행됐기 때문에 낮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아예 초반부터 막아버려야 되는데 이거를 자꾸 이거를 주장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나는 도대체가 기억이 안 나네. 네.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작은 자금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1년에 1억이나 벌 뭐 그런 이유가 뭐가 있겠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장에는요, 아시겠지만 작은 자금도 많이 들어와야 되지만 큰 자금들이 들어와 줘야지 시장이 크게 움직여요. 근데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 1억이면은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10억 원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다 생각해 봐요. 10억을 투자하는데 10%만 수익이 나도 1억입니다. 네. 근데 장이 상승하는 구간에 들어갔을 때 세금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근데 10억만 투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더 많이 하는 사람들 많죠. 네. 이러니까 큰 자금들은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국내 시장 투자 안 하겠다는 얘기지. 왜냐면 해외 쪽 이사 계좌를 통해 가지고 해외 계좌 하면은 비과세가 나온다며.
그러니까 해외 투자를 더 해라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금투세 대상에서 벗어나려면 해외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진행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어려운 국장을 점점 더 이상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있는 거죠. 첫 번째가 그거예요. 자, 두 번째. 엔비디아가 뭐 반독점 해가지고 뭐 법무부로부터 소환장을 받았다 그러는데 엔비디아가 오늘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소환장 받은 적이 없다. 아, 도대체 이런 뉴스들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거지? 네. 소환장 받은 적이 없다. 혹시나 받더라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뉴스는 어디서 나온 거야? 소환장을 발부해가지고 엔비디아의 반독점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조사를 들어갔다. 이 얘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고.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 도대체 뭘 보고 기사를 쓰는 걸까요? 요거 지금 아니죠? 네. 세 번째, 경기 침체요? 조금 있다가 경제 지표가 9시 반에 나올 거예요. 서비스 PMI 지표. 이 서비스 PMI 지표가 좋게 나올 겁니다. 좋게 나오면은 도대체 무슨 얘기가 나올 거냔 말이야. 제조업 지표 그거 조금 내려간 거 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발광을 떨면서 주가를 떨어뜨린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를 무려 6천억을 팔아먹은 개미, 그 외국인이죠. 이 계속 팔고 있어요, 지금. 계속 팔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만. 지분율이 조금 내려갔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보시면 이렇게 내려갔어요. 오늘 저녁 시장 다 보셨죠? 네. 시장에서 보시면은 삼성전자만 팔고 있어요. 네. 삼성전자만. 다른 것들도 팔고 있지만 많지가 않아요. 고작 해봤자 몇십억 정도 단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만 무려 6천억을 팔아먹었어. 자, 이거는 이유가 뭐냐 얘기죠.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나면 오히려 시장에는 순매수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네? 그럼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를 내리는 이유는 뭐겠어요? 시장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까서 주가를 뭔가 낮추려고 하는 분위기라고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지들이 살 주식은 다 사고 있어요. 네. 삼성전자 6천억을 제외하면 순매수라니까. 그 시장을 누르는 정도밖에 해석이 안 돼요. 지금 삼성전자는 그래서 과매도로 들어갔습니다. 반등은 나올 거예요. 조만간 반등이 나오죠. 네, 삼성전자도 반등이 나올 겁니다. 반등이 나오는데 그 시점이 되게 애매하게 생각되는 게 뭐 애매한 게 아니라 절묘하다고 봐야 되겠죠. 자, 오늘 저녁에 경제 지표가 일단 발표가 될 건데 그거 한번 봅시다. 아직은 발표가 안 됐을 거예요. 네, 요거를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네, 어디 갔어? 자, 여기 나와라. 오케이. 자, 경제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오늘 지금 6분 남았네요. 네, 요거 요거는 아니죠. 요건 고용 지표고요. 네, 고용 지표. 네. 그 비농업 관련한 부분들이고 요거는 지금 일단 늘어났다 생각되니까 크게 문제될 거 없어 보이죠.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어제 이제 고용에 대한 부분들이 안 좋게 나타났다. 구인이 좀 줄었다. 구인 건수가 줄었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경기 침체로 연결된다 해가지고 어제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인 이유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비농업 부문에서 나타나는 고용 관련한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지금 예상치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요거 부분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그다음에 9시 30분에 나타나는 게 이제 이런 거 실업률 실업수당 그다음에 10시네. 아씨 10시면은 11시 이렇게 되면 이제 방송 끝난 다음에 봐야 되겠네요. 네. 요 부분이 이제 서비스 PMI 지표가 이제 긍정적으로 잘 예상되고 있어. 그러니까 오늘 발표되는 경제 지표는 다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보는 것이 뭐냐면 내일 발표되는 게 실업률. 네. 실업률이죠, 요거. 실업률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네. 비농업 부문에서 고용. 요 부분 다 증가세죠. 네, 좋아지고 있어.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봤을 때 자, 첫 번째 경제 지표가 오늘은 좋게 나온다 이거야. 네. 그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또 없어졌다 이런 얘기 나오겠죠? 자, 두 번째. 네. 다음 주 되면 CPI 지표 발표됩니다. 네. CPI 예상치가 아직 안 나왔을 거예요. 예상치가 아직 안 나왔어요. CPI 예상치가 아직 안 나왔는데 이 CPI 예상치가 지금 제 생각에는 좋게 나올 거 생각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 다음 주 되면은 FOMC예요. 금리 인하 무조건 하죠. 네. 그럼 이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악재로 느껴지느냐? 아니, 절대 악재가 아니잖아요. 다음 주에 우리가 만기일이 있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만기일이 있긴 있는데
이 만기일에 대한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요, 만기일의 포지션이 상방으로 잡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같은 상태는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이 줄줄이 대기 중에 있는 이런 호재성 재료들을 앞에 두고 주가를 누르는 거다라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FOMC 끝나고 나면 우리가 뭐가 나오냐면 어닝 시즌에 들어가는데, 어닝 시즌 삼성전자 실적 뭐 예상치 다 알고 계시겠지만 실적 좋습니다. 실적이 좋아요. 그러면 당연히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도대체가 뭐가 문제냐 이렇게밖에 될 수밖에 없겠지. 실적 2분의 3분기 실적이 13조 원 정도 나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되어 영업이익이요. 네, 매출은 80조가 넘어요. 자, 이렇게 나오면은 사상 최대 매출에다가 사상 최대 영업이익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이 정도면은 거의 대박 아닙니까? 네? 대박이죠. 이 정도면 대박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도대체 뭐가 문제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주가가,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으니까 고점 논란을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삼성전자든 하이닉스 이런 것들은 주가가 올라온 것도 없어. 그리고 많이 떨어졌어. 이런 상태에서 지금 호재는 대기 중에 있는 상태고, 지금 이 상태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뭐겠습니까? 왜 매도하느냐? 지들이 싸게 살려고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과매도가 들어갔으니까 반등이 나오기 시작할 텐데, 이 반등 국면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빠르게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지수도 올라가게 되겠죠. 자, 지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시장이 죽었다는 얘기를 절대 안 했어요. 하지만 삼성전자가 죽으니까 어때요? 시장이 죽죠. 자, 이게 주도주예요. 삼성전자가 죽으면 시장이 죽는 거예요. 하이닉스가 죽어도 시장이 죽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죽으면 시장이 확실하게 죽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의도는 아주 뻔하다는 얘기지. 네? 매수에 대한 부분과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삼성전자 하면 매도가 확장돼서 시장을 끌어내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거는 누가 잘못한 거야?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시장이 잘못한 거예요. 시장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뭔가가 지금 잘못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시장에 맞서지 마라. 네, 시장과 반대로 가지 마라. 시장의 흐름을 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장의 흐름을 타려면 지금 하방으로 집중해서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하방이 나올 만한 이유가 없어. 저는 이런 국면에서 하방이 나오는 거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같은 상태에서 뭐 이렇게 막 걱정거리를 만들어내고 그러는데, 이 상태에서 하방을 걱정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지금 보면 사람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막 그냥 뭐 끝났어, 죽었어, 뭐 이러니까 주식을 안 해요,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뭐 금투세니 뭐니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다 핑계일 뿐이고요. 네. 실제로 오늘은 이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매도가 시장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왜 계속 파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외국인들이 정말 시장이 끝났다고 생각해서 파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일부러 누르는 것인가? 이거는 곧 나타나게 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외국인들이 팔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외국 놈들이 지금 여기서부터 2022년도부터 여기까지 순 매수로 해온 자금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수십조 원이야. 수십조 원인데 지금 꼴랑 뭐 한 1, 2조 팔았다 생각합시다. 주가가 떨어지면서 지금 평단가가 얘네들은 지금 7만 원대 이상으로 맞춰져 있을 거예요. 네. 아무리 낮게 잡아줘도 지금 7만 원대 이상입니다. 왜냐면 수급이 들어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까지 들어왔을 때는 이제 7만 원 아래쪽이었지만 그 이후에 들어온 자금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면은 7만 원 이상으로 무조건 맞춰졌어요. 평단가는 무조건 7만 원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네들이 만약에 한 30조 원을 샀다 이거야. 삼성전자를 30조 원을 샀어요. 근데 지금 한 2, 3조 팔았는데 주가가 손실이야. 그럼 나머지 27조는 어떡할 거야? 27조 원은 어떡할 거예요? 27조 원을 손해보고 팔겠냐? 그 생각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럴 일은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도대체 얘네들이 의도하는 게 뭐야? 손해를, 이 막대한 이 수급이 손해를 보고 매도한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역사상에서 그런 적이 없었어요. 얘네들이
다 매수하면서 올려서 팔아먹었지, 팔아먹은 시점에 다 올라간 다음에 팔아먹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시점에서 지금 이게 이렇게 수급을 다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제 손실로 전환시켜 놓고 손실로 팔아먹겠다? 야, 이거는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도 지금 네, 주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초반에 많이 집어넣어 놓고 지금은 주가 떨어지니까 그게 손실이 나니까 팔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상태인데 얘네들은 1조, 2조도 아니야. 수십조예요. 근데 그런 자금들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손해를 보고 팔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의도한 바가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죠. 의도한 바가 있을 거다. 물론 확증은 없습니다. 심증적인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거, 주도주 논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왜냐면 지금 시장의 주도주는 누구인지 확실하게 나타났어요. 삼전이 올라가면 시장이 버티는 거고, 삼전이 내려가면 시장이 내려갑니다. 반도체가 주도주예요. 2차전지가 아무리 좋아도 안 됩니다. 하이닉스가 좋아도 안 돼요. 삼성전자가 좋아야지 시장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눈에 띄는 모습이 있었겠지만 지금 일제히 다 내렸죠. 시장이 다 같이 내려갔습니다. 시장이 다 같이 내려갈 때는 이놈이고 저놈이고 다 필요 없어요. 그럼 주도주라고 한다면 시장이 이렇게 되더라도 걔네들이 올라가면서 뭐 받쳐줘야 되는데 지들도 같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상황은요, 이 반도체 쪽에 매도가 집중이 되면서 그동안 비트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반도체 쪽에 더 집중하거나 이런 사람들의 자금을 좀 빼드리고 있는 모습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뭐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매수를 해오면서 실제로 개인 투자자의 참여는 되게 적었어요. 근데 주가가 이번에 떨어지면서 매수가 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져라 이 얘기야. 네. 떨어져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이고, 자, 얘네들이 지금 조정을 받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랜드라든지 이런 그동안 지랄 같은 종목도 있었잖아요. 네,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기 시작해요. 카지노에 대한 뭐 법 규제가 바뀌었다는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제일기획 이런 것도 올라갔죠. 네, 맞아요. 네, 이런 것들 뭐 GS건설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았었던 그런 종목군들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또 떨어지는 모습이 있지만 다시 또 올라갈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지랄 같았던 CGV 같은 경우도 지금 네, 많이 올라왔다 또 조정 들어온다 그랬죠. 네, 조정은 들어옵니다. 조정은 들어오지만 들어왔다 또 다시 가죠.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는 거고 뭐 휠라홀딩스 이런 것들은 계속 올라가는 거죠. 네, 오늘 휠라 모자 썼잖아요. 그래서 네, 휠라. 네, 이런 것들이 계속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쪽에서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조금 이제 막 치고 올라갈 때는 다른 것들을 막 죽어 있다가 이제 저쪽이 조금 주춤하니까 이제 다른 것들이 막 올라가요. 상대적으로 막 돌아가는 형태의 느낌이죠. 네. 그런 순환매적인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를 가냐 저리 가냐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휠라입니다. 네. 타이틀리스트가 휠라잖아요. 휠라. 에쿠시네트. 에쿠시네트라고 이름 맞나요? 어쿠시네트인가? 아쿠시네트인가? 하여튼 뭐 그거잖아. 네. 휠라가 생각보다 네, 넓습니다. 네. 넓어요. 아쿠시네트구나 이름이. 그죠? 아쿠시네트. 여기서 나온 게 타이틀리스트잖아요. 요 놈이 이제 휠라의 자회사잖아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휠라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일단은 뭐 분위기는 이렇게 옆으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니까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체크해 주시고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막 접근하시면 안 돼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지금 이 반등은요, 절대 세게 넘어가는 반등이 아닙니다. 왜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일단은 막기 위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막 달려드는 사람도 있겠지만 올라갈 때마다 계속 때려줘요. 올라가는 것 같으면 때려줘. 오늘 아침에도 매수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침에 매수 따라 들어가면 바로 두둑이 맞습니다. 이런 모습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서 지칠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자, 지금 같은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심리가 움직이냐면 자, 공포였죠. 근데 주가가 올라가 버렸죠. 그러니까 와, 공포에 사면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다시 떨어져요. 자, 이번에도 올라가겠지? 매수했는데 안 올라가. 내일은 가겠지? 했는데 안 올라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아닌가? 혹은 더 떨어져 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났다. 이 생각 들겠죠?
자, 그리고 나서 반등이 진행이 될 때요. 어떻게 되겠어요? 팔자. 팔자가 또 나오는 겁니다. 지난번에 신용 털었지만 이번에 또 신용이 또 늘어났어요. 그래서 또 털을 거야. 그래서 이번 반등은 급하게 올라가는 반등이 아니라 천천히 당겨줄 겁니다. 자,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게 시장이 지금 상승을 하는 건 좋은데 이게 반도체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올라가기는 하는데 2025년도 상반기에 형성돼야 되는 주가가 이미 미리 형성이 돼서 선반영이 돼가지고 주가가 좀 흥분한 감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조정을 받는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요 조정을 받는 요 구간이 너무 짜증나게 나온다는 얘기죠. 투자자들을 굉장히 압박하고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압박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어려움을 느끼는 이런 구간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실현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현. 실현은 무엇이다?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극복하라고 있는 거다. 네.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들 오늘 시장이 좀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코스닥은 더 많이 내렸어요. 더 많이 내렸지만 네, 계좌는 나쁘지 않았어요. 네. 계좌 뭐 그렇게 많이 안 빠졌죠? 네. 왜냐면 다른 종목들이 구성되어 있는 거 지금은 이런 거 있잖아요. ST7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 주변주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조금 주춤주춤했고요. 얘네가 올라갔어. 오늘 강호랜드 뭐 이런 것들 네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계좌가 그냥 어중간하게 맞춰졌어요. ST7이라고 해도 뭐 그렇게까지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뭐 오늘 하이닉스는 또 올라갔잖아요. 하이닉스는 상승했죠. 2.97 상승. 삼성전자 좀 내렸어요. 네, 삼성전자. 그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 조금 내렸고요. 그다음에 기아는 좀 올랐어요. 네. 그다음에 현대차가 좀 내렸죠? 네. 현대차 좀 내렸고, 그 다음에 현대차 EUB 0.64 보합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뭐 이 정도 2%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정도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ST7에 대한 어떤 포트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소형주들이 올라오면서 틈을 좀 메꿔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계좌 상황은 사실 나쁘지 않았습니다. 계좌가 뭐 그렇게 많이 밀리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는 공포감을 계속해서 주면서 압박감이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나빠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포트만 잘 유지해 주시면 되는 거고 주가가 전체적으로 다 내려갈 때는 여러분 잘못이 없어요. 아,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지금 투자를 잘못하고 있나? 뭔가 잘못 들어간 게 아닌가? 뭔가 이상하게, 내가 잘못, 한 게 아닌가 생각하지만, 시장이 전체적으로 내려갈 때는 여러분의 잘못이 없습니다. 네. 다 내려갈 때는요, 그냥 다 내려가는 겁니다. 아무리 용가리 통째로 다 내려가게 돼 있어. 이럴 때 올라가는 종목들이 뭐 특이한 종목들이지, 내려간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다 내려갔는데 그렇잖아요. 미국장도 내려갔어. 우리나라도 내려갔어. 다 같이 내려갔어요. 에브리바디가 다 내려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잘못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의 잘못이 아닌 것은 보상을 받아야지. 억울하잖아요. 네?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는 그냥 좋은 주식에 투자한 것뿐인데 좋은 주식을 분석 잘 해가지고 앞으로 실적 좋아질 것들, 앞으로 성장하겠다 생각되는 종목들에 투자한 것뿐인데 근데 주가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럼 이게 억울하지 않고 뭐가 억울한 겁니까? 그죠? 이거 억울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전략은 뭐냐? 버티세요. 매수는 조금 참으세요. 뭐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사가지고 막 그냥 또 고통을 더 그냥 가중시키는 분들이 계시는데 주가가 급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사셔도 돼요. 천천히 사셔도 되고 적어도 이 위에 쪽 이렇게 뭐 개파락한 부분들 해소해 주거나 아니면 이제는 뭐 2750 넘어간다면 사셔도 되고 자, 그런 겁니다. 네.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금투세죠. 네. 금투세. 양도세가 아니라 금투세예요. 금융투자소득세요. 네. 양도세 같은 경우는 10억 이상이 아니라 요즘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지금 100억으로 넓혀졌잖아요. 그래서 그거가 지금 계속 말이 많다가 네, 100억이기 때문에 지금 그건 내지 않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 아, 지금 이 수급의 동향만 따지고 보면 절대적으로 큰 조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스물스물 팔고 있었다라든지 뭐 그랬다라면 뭔가 의심이 될 수 있는 정황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주가 조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오더라도 다시 크게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겁을 먹고 도망친다거나 '아 나 이제 주식을 접어야 되겠어.'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네. 그냥 답답하지만 쉬어 가세요. 네. 작년에 여기 때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작년 요맘때 보세요. 네. 요맘때. 요게 요때부터 비슷했어요. 7월 말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7월 달에 이제 고점 한번 찍었죠. 네, 7월 말에. 그다음에 8월 달에 애매했다가 9월 달에 폭락, 10월 달에 폭락하면서 11월 달부터 급등세를 보였는데 지금은 이제 쪼끔 더 빨리 나온 거죠. 7월 중반부터 조정이 나와서 급락, 그다음에 다시 올랐다가 이번에 한 번 또 떨어진 거잖아요. 네. 요 상태인데 작년하고 이번하고 다른 것은 무엇이냐? 작년 같은 때는 진짜 뭐 기업들 적자도 나고 아주 뭐 희망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던 시점이에요. 네. 우리는 요 밑에서부터 매수를 하고 들어왔지만 이때도 굉장히 힘들었다고 작년에. 그죠? 그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유가 좀 있어. 그죠? 여유가 좀 있습니다.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응하시긴 좀 편하실 걸 생각해요. 빚내서 투자하지만 마세요. 빚내서 투자하는 것만 조금 막아 주시고 뭐 지난번 서킷 때 뭐 투자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실지 모르지만 서킷 때 시점으로 보면은 지금 지수 같은 경우도 더 안 내려왔어요. 네. 지수 같은 경우도 더 안 내려와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서킷 때보다는 위쪽에 있죠, 지금. 네. 서킷 때보다 위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삼성전자는 조금 내려가 있어요. 삼성전자는 서킷 때보다 내려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미쳐 가지고 그런 겁니다. 네. 원래 오늘 올라갔어야 돼요. 근데 미쳐서 그런 거고 우선주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아요. 특별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당연히 위쪽 올라가 있겠죠. 네. 서킷보다는 위쪽에 있습니다. EUP 마찬가지예요. EUP는 많이 올라가 있죠. 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서킷 때 뭐 비해서 계좌가 더 나빠졌다. 이거 다 뻥이야. 네. 지난번 서킷 때보다 계좌가 더 나빠질 수가 있습니까? 다 위에 있는데? 나빠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나빠질 수가 없잖아. 아무리 따져봐도 서킷 때보다 나빠질 수가 없거든? 근데 지난번 서킷 때보다 더 나빠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가 문제일까요? 위에서 산 거야, 또. 네. 또 위에서 샀겠지? 그럼 또 떨어지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매에 대한 타이밍을 우리가 좀 잘 고르자 이 얘기입니다. 올라갈 때는 일단 건드리지 말고 좀 갑시다. 그죠? 주가 수준은 아직은 계좌 상황이 서킷 때보다는 나아요. 그러니까 이 서킷 때보다 더 나빠졌다라는 것은 뭔가 다른 매매가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서 더 사게 되면 문제가 되죠. 근데 올라갈 때 사지 마세요. 우리가 매수는 어떻게 들어갔어요? 이런 데서 들어갔죠. 올라갈 때는 밑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수가 들어갔지, 이런 거 따라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포지션들을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수를 할 때 이렇게 크게 떨어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바이오는 우리는 없습니다. 바이오가 빠지든 말든 뭐 관계는 없잖아요. 바이오는 우리는 안 합니다. 바이오하고 배터리는 안 합니다. 네. 바이오하고 배터리는 하지 않습니다. 바이오 종목을 하기는 하는데, 지금 하나 정도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는 그냥 매수해 놓은 거 하나가 있긴 있는데, 그거 뭐 그렇게까지 큰 저거는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는 저는 이게 뭐 어떤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사지 않습니다. 저는 워렌 버핏이 했었던 그 얘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분석이 되지 않으면 사지 않겠다. 왜냐면 시장에는 살 주식이 많거든. 우리가 사볼 만한 주식이 많아. 많기 때문에 굳이 내 분석이 안 되는 주식을 사가지고 애매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이닉스가 변동폭이 뭐가 크죠? 많이 갖고 계시니까 그렇게 느끼시는 거 아닙니까? 하이닉스 변동폭이 별로 안 큰데요? 그냥 오늘 올랐잖아요. 그리고 어제 내렸지만, 네. 이거는 변동폭이라고 보면 안 되죠. 뭐 이 정도 변동은 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 1% 2% 뭐 이 정도 변동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요. W 게임즈는 게임이죠. 네. 지금 여러분들은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한 변화를 보면서 거기에 대한 방향성을 자꾸 체크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시장 전체를 보셔야지 돼요. 내가 가진 종목은 일단 그거의 그 전체 계좌의 일부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이게 오르내림이 크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되죠? 이거는 큰 게 아니잖아요. 네. 뭐 1% 2%씩 움직여야 되나요? 뭐 3% 움직인 건데 뭐가 큰 문제일까? 네. 오늘 1.4에서 시작해 가지고 5.3까지 갔다가 2.9에서 끝났어요.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이거는 별 문제 없는 건데요. 네. 이거는 변동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죠. 뭐 한 2% 변동성 나온 거잖아요. 이거는 네. 괜찮습니다. 네. 시장이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많이 올라가도 변동성이 크다고 막 그렇게 고민하시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내려가 있으니까 그런 거겠지 아마? 네. 비중이 높으면 계좌가 훅훅 변해요. 아침에 저 같은 경우도 그 현대차 EUB의 비중이 크잖아요. 네. 제가 금 다 팔았다 말씀드렸죠? 금 팔아 가지고 저는 현대차 EUB로 또 다 기어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아침에 네. 매수를 다 그쪽으로 다 진입을 해 줬는데 현대차 EUB 같은 경우는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요것도 오늘 아침에 내가 매수하고 나서 한 2.7까지 올랐어요. 2.74. 그래서 아쭈 이거 봐라. 네. 오늘 분위기 좋아. 그랬는데 마이너스 0.64로 끝났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겠어. 네. 계좌가 아침에 쫙 올랐다가 네. 오늘은 이 상승분 다 반납해 가지고 끝났어요. 상승분 다 반납해 가지고 끝났어. 저는 금도 2일 결제 줄 알고 저는 어제 팔면 바로 돈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제 팔았는데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아 짜증나.'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돈이 들어와 있대. 그래 가지고 그걸로 이제 고대로 옮겨 가지고요. 네. 현대차 EUB로 다 집어넣어 버렸죠. 네. 그다음에 남은 짜투리 돈은 이제 기아차 쪼끔 사고 네. 현대차, EUB, 기아차 이런 식으로 매수가 좀 들어갔는데 배당을 좀 봐야 되겠잖아요. 네. 배당 봐야 되잖아요. 네. 배당 시즌이니까 네. 현대차 EUB 같은 경우는 지금 배당금이 12,000원에다가 플러스 이제 100원 더 붙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 이제 연말 시즌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하면 이제 밸류업으로 통해서 배당금도 올려준다 등등등 얘기가 나왔으니까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메리트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네, 여러분들 그 어떤 부분에 투자하셨어도 마찬가지로 손해가 나고 있겠지만, 네, 손해가 나고 있겠지만, 자,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도 대형주를 들고 계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네. 높은 데서 매수해가지고 떨어져서 주가가 작살나고 이런 부분들은 답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미 끝나버린 것들, 이런 것들 공략하시다가 자빠지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잘못한 게 없어요. 맞아, 시장이 잘못한 거야. 네. 시장이 잘못한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은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주가 떨어진 거 아니야? 여러분들은 그냥 좋은 주식에 투자한 죄밖에 없잖아요. 좋은 주식에 투자한 게 뭐가 잘못이야? 아니, 국영수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시험 문제가 국영수가 안 나오고 과학이 나와버렸네? 이러면은 누가 잘못한 거지? 출제자가 잘못한 거지. 그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국영수가 중요해서 이거를 공부를 했는데 과학 문제가 시험에 가장 중요했어. 그러면 이게 출제자가 잘못한 거지. 전체가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같이 엿을 먹을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잘 버텨요. 잘 버티고 타이밍적인 부분들은 고점에만 안 서면 돼요. 당연한 겁니다. 많이 올랐다 싶을 때 이게 고점이라는 게 꼭 상투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상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이런 작은 상승에서도 타이밍이 잘못 잡히면 이런 시점에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비중이 너무 많아지면 작은 변동에도 마음이 들쭉날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중이 너무 오버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라는 거. 그 다음에 올라갔을 때 흥분해서 따라가지 말 것. 단기적으로 본다면 오늘 아침에 튀어 올라갈 때 따라가지 말 것.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 포지션을 볼 때는 우리가 이쯤이면 되겠다.
이렇게 올라가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 수급의 변화가 아주 변화무쌍하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지지선을 확인하고 들어가자라는 식으로 얘기 나오는 거죠. 지금은 이제 과매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과매도이기 때문에 조만간 반등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밤부터 바로 반등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까 전에 봤었던 경제지표 한번 볼게요. 네. 경제지표가 지금 9시 30분 넘었으니까 2개 나왔겠지? 오, 이거 뭐야? 개떡같이 나왔네? 이렇게 나왔다고? 예상치보다? 그럼 미국장이 오늘 이상하겠는데, 실업상 청구 건수는 좀 줄었어. 실업상 청구 건수는 좀 줄었는데, 야, 이거는 왜 고용이 안 좋네? 요건 안 좋게 나왔다. 네. 이렇게 됐고, 요거는 괜찮게 나왔네요. 요거는 생각보다 더 좋게 나왔네요. 네. 실업상 청구 건수. 자, 이거를 뭘로 해석할지 모르겠네요. 네. 뭘로 해석할지 모르겠네. 왜 저렇게 나왔지? 예상치를 저렇게 많이 빗나가도 되는 건가? 근데 그 고용 변화니까 뭐, 네, 좀 지켜봅시다. 네, 저거는 일단은 봐봅시다. 네.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지금 2개 나온 건데, 하나는 비농업 부문에서의 고용 변화가 뚝 떨어졌어요. 네. 그 다음에 하나는 실업수당 청구권인데 이것도 뚝 떨어졌어요. 요거는 약간 애매한 수치가 나온 거고, 요거는 좋은 수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오늘 밤에 발표되는 그 수치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어, 지금 근데 이 지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지금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런 것들은 이제 끼워 넣기 하는 지표고요. 제일 중요한 지표는 이제 내일 저녁에 발표가 되는, 네. 내일 발표가 되는 실업률, 다음 주에 발표되는 CPI,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의 잘못인데 뭐 할 말이 있어? 네. 뭔 소리요, 그게. 시장의 잘못이니까 할 말이 많지, 왜? 잘못한 놈한테 할 말이 많은 거지. 잘못한 놈한테. 잘못한 사람은 원래 말이 없는 거고, 그죠? 우리는 죄가 없으니까 시장한테 뭐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놈 쉽게들아! 그러면서, 네. 너 왜 있다고야? 그러면 얘가 이제, I am sorry. Oh my god. 네, 이렇게 나오겠지. 이놈이 잘못한 거예요, 시장이. 네. 시장은 안 옳습니다. 이럴 때는 옳지 않은 거야. 옳지 않아. 옳지 않아. 네. 여러분들은, 네, 지금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네, 너무 이렇게 막 투자를 하면서 자책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이놈이 잘못된 놈이야. 이놈이 나쁜 놈이라고. 시장을 가지고 쥐고 흔들려고 하는 놈. 이런 놈이 나쁜 놈이고, 시장을 자꾸 조정하려는 놈. 이놈이 나쁜 놈이고, 팔지 말아야 될 자리에서 파는 놈. 이놈이 나쁜 놈이고, 오히려 이런 주가를 떨어뜨려 가지고 더 싸게 살려고 하는 그런 놈들이 나쁜 놈이고, 시장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한 뭐 금투세니 뭐 이상한 그런 거 내세우는 애들이 잘못한 거고,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런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솔직히 우리나라는 랠리를 못했어요. 랠리를 못했다고. 그러니까 이런 랠리를 못했으니까 얼마나 아쉽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랠리를 왜 못했는지를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야. 왜 파악하지 않고 있어요?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관심이 없으니까 금주세를 한다 그러고, 관심이 없으니까 반도체나 이렇게 육성 사업에다가 지원책을 전혀 안 하지. 이번에 예산안 편성할 때 반도체 얘기해드렸죠. 4조 원 정도 지원을 해준다 그러는데 그게 뭐냐? 최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거야. 대출을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같이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면 좀 좋아요. 그죠? 지금이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을 반도체 쪽에서 잡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뭐 얼리버리 해도 지들이 이제 알아서 성장하는 거지만, 만약에 경쟁사가 드러난다고 생각해 봐요. 경쟁 상대가 나타난다. 금방 잡아먹히는 겁니다, 이거. 지금이야 뭐 중국하고 격차가 벌어졌다고 하지만 언제까지 중국과 격차가 벌어져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철저히 막아줘야 돼. 지금 육성 산업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있어. 그냥 싸움박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기분 나쁜 거죠. 어떻게 하면은 더 국민한테 삥을 뜯을까 이 얘기만 하는 거고. 네.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기업의 주가를 조금 올릴 수 있을까? 기업 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을까? 이익금을 더 많이 벌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가 아니라 그냥 안 되면 뭐 유상증자 해 가지고 삥 뜯지 뭐 지랄 뭐 이 지랄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거지 같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만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시장의 활성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뭔가 혜택을 주면 돼요. 인센티브. 네. 이번에 하려고 했었던 밸류업 이런 거 간단하잖아요. 밸류업. 배당 많이 줘라. 그 법제화 시키라고. 야, 니네들 수익금의 이 정도 준 배당을 해줘야 된다. 근데 이렇게 모든 기업들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유보율이 뭐 5,000% 이상 된다든지 뭐 10,000% 이상 된다든지 이런 기업들은 그냥 이익금의 한 15% 정도, 20% 정도는 배당금으로 무조건 확장시켜 줘라.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 어느 정도 1%든 2%든 계속 해 줘라. 간단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다가 이쪽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는 뭘 해줘요? 분리과세로 세금 혜택을 주면 되지.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밸류업 관련한 종목군 쪽으로 많이 들어오겠지. 그럼 기업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쪽으로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주가가 올라가면 지들도 좋으니까 나도 밸류업 할란다 라고 들어올 수가 있겠잖아요. 그 너도 나도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게 되면 시장에 돈이 들어오지 말라도 돈이 들어오지. 근데 이것 자체가 그냥 허울 뿐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네, 아무것도 없어. 네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 벌어집니까? 뭐 있나 그러고 들어왔다가 그냥 실망감을 자빠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누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법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정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금투자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뭐 밸류업을 이렇게 뭐 맹탕으로 하라고 했습니까? 다 요구 조건 말하잖아요. 근데 전혀 안 하잖아. 이게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닌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국장에 대한 국내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고 해외 시장으로 넘어가는 거지. 해외 시장은 지금 보면은 열심히 잘 달리잖아요.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신고가야. 다우지수나 이런 것도 봐보세요. 다우지수 신고가 엊그저께도 신고가였잖아요. 신고가. 신고가 이후에 들어오는 신고가 나온 지 3일밖에 안 됐어. 좀 내려가도 별 타격이 없지. 나스닥은요. 아직도 건재하잖아요. 네. S&P 500은요. 아무 문제가 없죠. 실제로 S&P 500이나 나스닥이나 다우지수에 투자해가지고 손해본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지. 종목에 투자했고 손해본 사람이 있겠죠. 엔비디아나 이런 종목들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해서 손해본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지금 사실적으로 손해를 본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지금 코스피에 투자한 사람은 어때요? 손해 봤잖아요. 네, 나금 팔았는데 좀 내려갔더라고요. 네, 자, 그다음에 환율. 환율은 지금 여기에서 기가 막히게 움직이죠?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네, 여기가 이제 저점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국내 시장 한번 봐보세요. 국내 시장.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아니, 신고가가 지난 7월에 나타나고요. 지금 이렇게 떨어졌어. 이게 이렇게 떨어진 이게 10%가 넘게 떨어졌습니다. 서킷 브레이커까지 나왔어요. 이런 장이 없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 3월이 고점이에요. 25%나 빠졌습니다. 25%가 더 빠졌네. 한 20, 한 2, 3% 빠졌나요? 네. 25% 빠졌어요. 코스닥이요. 그러면 누가 여기다 투자하고 싶겠냐고. 개별주적인 테마주들은 막 움직이는 경우가 있지만 사람들이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큰 흐름이 막혀서 답답해져 있으니까 어떻게 느껴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단타 하나 쳐야 되겠다. 그러니까 대형주 쪽에 대한 어떤 매수가 안 들어오게 되는 거고 한타 치다가 빠져버리고 또 그거 보고 있다가 또 절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또 위에서 사가지고 손해보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 그 큰 자금들도 글로 갔다 일리 갔다 글로 갔다 일리 갔다 막 수급이 돌고 돌아가지고 이놈 올렸다 저놈 올렸다 막 정신없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죽도 밥도 안 되거든요. 시장은 일단 중심이 되는 놈이 하나가 움직여줘야 되고 주변 애들이 따라 올라가줘야 되는 그런 장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들어오거든요. 주도주가 지금 부재한 상태가 돼버렸잖아요. 반도체 때리고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이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뭘 잘못했지? 네?
여러분들이 뭘 잘못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2890포인트의 주식을 샀다고 해도 이게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해. 하이닉스를요, 여러분들이 24만 8천 원에 샀어도 이게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해. 물론 결과적으로는 주가 좀 떨어져 있다 해가지고 이제 뭐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얘네들은 더 가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잖아요? 그건 잘못이 아니야. 그럼 왜 떨어진 거예요? 왜? 이거 뭐가 문제인 거예요? 얘가 정말 고평가입니까?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고평가예요? 아니잖아요. 반도체가 고점입니까? 아니잖아요. 고점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는 뭐겠어요? 주가가 많이 올라간 다음에, 물론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어느 정도 조정은 예상되지. 근데 이 상태에서 크게 떨어진 형태가 나타나게 되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조정은 괜찮은데 크게 하락하는 조정은 이거는 옳지 않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잘못했으니까 시장이 바로 잡아야 되겠지. 근데 이 잘못되었다라는 이 부분들이 의도가 된 부분이라면 소름이 돋는다는 얘기지. 의도된 하락이었더라면.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 부분을 상당히 의심쩍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상당히 의심쩍게 한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왜 이렇게 하는 걸까? 왜 지수를 낮추려고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자꾸 해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자금적인 부분들, 정말 싫다 그러면 주식을 많이 팔아버렸어야 되지. 근데 지난번 고점 때까지는 전혀 안 팔고 있다가 이제 와서 조금씩 판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외국인들의 의도가 다분하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의도된 부분들은 어떤 것이냐? 개인들이 못 따라붙게 하는 것이다. 개인들이 왜 못 따라붙게 하는 것일까? 전통적으로 그냥 이거는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못 따라붙게 하는, 개인들이 못 따라붙게 하는 이 외국인들의 속내는 뭐겠어요? 야, 내가 다 살 거니까 따라붙지 마. 라는 식이겠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냥 있으면 돼요. 네. 그냥 있으면 돼. 그게 전략이야. 근데 여기에서 막 그냥 안절부절 못해가지고 그냥 막 올라갈 때 또 사버리고 내려갈 때 또 사버리고 막 그러면 흔들어 제낄 때 여러분들이 그냥 맛이 같이 가게 됩니다. 자, 잘못한 아이들이 있을 때 단체로 기합을 주면 우리는 억울하잖아요. 그죠? 일단 다 같이 혼나. 이 자식들 말이야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면서 잘못한 놈은 따로 있는데 다 같이 혼나.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요 놈만 따로 데리고 나가서 쥐 패겠죠. 니들은 자습하고 있어. 네,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중국 반도체 회사가 백날 성장을 해봐도요,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발끝도 못 따라갑니다.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네. 물론 옛날에는 격차가 수십 년 차이가 나고 이게 격차가 엄청 컸었는데 지금 많이 좁혀지긴 했어요. 네. 좁혀지긴 했는데 아니에요. 중국 반도체 회사 아주 잘하고 있어요. 네. 지금 그 중국에서 시진핑이가 저거 계속 하고 있잖아요. 반도체 굴기 다시 한다고 나오고 있어요. 반도체 지금 엄청 키우고 있어요. 근데 수준이 떨어져요. 수준이 떨어져서 사실은 HBM 같은 경우는 중국이 넘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네. 넘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대신에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좁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 중국의 수준이 HBM2 정도 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 지금이 이제 내년도, 하이닉스가 이번 하반기부터, 내년부터인가요? HBM4를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지금 중국은 한 HBM2 정도 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네. 그러니까 성능이 떨어지는 것들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 HBM 시장에서 뭐 이렇게 뭐 우위를 점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네.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도 지금 사다 쓰는 거예요. 네. 사다 쓰는 거고, HBM2조차도 사다 씁니다. 자기네 거 안 믿고, 네. 안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네, 뭐 중국 쪽의 이런 부분들 사실 뭐 경쟁 상대에 대한 것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는 그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두 개의 입장을 봤을 때는 삼전보다 지금 하이닉스가 더 빨리 달리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렸지만
삼성전자가 HBM3E에 대한 12단짜리를 지금 샘플 테스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통과됐다는 얘기가 없죠? 네. 아직 통과됐다는 얘기가 없어요. 네. 통과됐다는 얘기가 없는데 계엄령 관련주는 라디오 관련주 사세요. 네. 계엄령이면 집 밖에 나가지 말고 라디오나 들어야지. 그잖아? 쓰잘데금 쓰지 마세요. 쓰잘데금 소리. 그 쓰잘데금 소리 하는 게 가장 나쁜 거야. 시장보다 더 나빠. 아주 그냥 외국인보다 더 나쁜 사람이네. 아주 그냥. 네? 이 부분이 지금 통과가 안 됐어요. 통과가 안 됐는데, 통과가 안 된 이유를 제가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자, 엔비디아와 하이닉스, TSMC, 요 삼각 구도가 아주 끈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끈끈하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 하이닉스를 제끼고 삼성전자의 HBM3를 쓸 수가 없어. 근데 쓰기는 써야 돼. 왜? 물량이 딸리니까.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이닉스 거를 먼저 통과시킨 다음에 삼성전자가 쓸 거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요? 네, 이 얘기 해드렸잖아. 삼성전자가 왜 통과가 안 되는지, 당연히 통과가 돼야 되는데 왜 안 되고 있을까? 그 얘기도 말씀드렸잖아요. 뭐 수율이니 뭐니 이거 다 필요 없는 얘기고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거. 그래서 하이닉스가 이번 달 말부터 양산 시작한다고 그러죠. 뭘로요? 12단짜리. 그래서 다음 분기부터 납품 시작한대요. 그럼 삼성전자에게도 이제 그 얘기가 들어오게 될 겁니다. 이게 이런 단계를 거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더 잘 갔고 삼성전자는 못 가는 이유는 여기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엔비디아가 워낙 잡고 있지만 제가 이것도 분명히 얘기해 드렸어요. AI 칩의 시장이 점차적으로 돈이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다른 쪽에서 계속 침투로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장은 커져 있지만 점유율은 얘가 지금 90%, 80% 잡혀 있지만 점점점 줄어서 이제 60% 정도까지 떨어지게 되지 않겠나. 나머지 애들이 치고 들어오지 않겠나 이 생각이죠. 지금 다른 경쟁사에서 만드는 AI 칩들이 전부 다 뭘 타겟을 하고 있어요? 엔비디아보다 성능 더 좋아, 발열 성능 좋아, 전력 소비 적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살아날 확률은 이제 여기에 달려 있어요. 천천히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인텔은 뭐 포기하든가 말든가. 근데 걔네들은 이제 파운드리 쪽으로 이제 진행한다고 하니까, 네.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고 하이닉스 뭐 지금 살 이유는 없어요. 지금 사지 말고, 올랐을 때도 사면 안 되지만 많이 떨어졌을 때 사시면 안 됩니다. 지난번 서킷 때 같은 때는 그냥 이런 것은 기회니까 매수하셔도 되지만 지금 같은 때는 일단 떨어진 상태에서 뭔가 의도가 확실시 되기 전까지는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등 포인트가 서킷 때처럼 급락 이후에 나오는 급반등이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움직여요. 가면서 또 떨어지고 가면서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체 칩 만들어요. 자체 칩을 만들지만 그 부분들까지 하기는 애매하죠. 지금 AI 칩은 LG도 있고 삼성도 있고 다 만들어요. 만드는데 문제가 뭐냐면 엔비디아와 같은 성능은 못 만든다는 얘기예요. 네. 이런 제품은 못 만들어요.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게 못 만들어요. 얘네는 이쪽만 계속 파고들어서 진행했던 이 10년 전부터 개발했던 것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시장에서 계속 이렇게 점유율을 크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늦게 뛰어든 빅테크 기업들, 얘네들도 AI 자체 칩을 만들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만들어요. 근데 이 AI 칩이 그 공정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뭐 이런 거 빼고 요쪽 부분 이게 지금 영어로 돼가지고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쪽 부분만 띄면은 엔비디아보다 우수한 성능의 AI 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칩을 어떻게 활용하냐가 이제 문제인 건데 AI 칩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만들 수 있는데 저렇게 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옆집에서 호떡 잘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나도 호떡 만들어야지. 네. 나는 붕어빵인데 저쪽에서 호떡을 잘 만들어. 근데 호떡이 잘 팔리는 것 같다고 나도 호떡 만들어야지. 이거 쉽지 않습니다. 호떡 하는 거 어렵습니다. 네. 호떡 어려워요. 호떡 해보셨어요? 그 호떡 믹스를 사가지고 호떡을 해봤거든? 근데 이게 반죽부터가 문제가 생기던데 반죽이 막 그냥 막 흘러내리고 막 끈적끈적 달라붙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래고 보니까 뭐 식용유를 바르고 하래더라고. 식용유를 바르고 했더니 좀 안 떨어져. 그래갖고 거기다 해놓고 이제 그 깨를 이렇게 가져갖고 이렇게 막 뿔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해가지고 딱 프라이팬에 던졌지. 던졌더니 이제 처음에 잘 익는 것 같아. 그래갖고 눌렀더니만 터져가지고 연병 와 난리가 나가지고 막 네 프라이팬에서 막 그냥 막 검은 연기 올라오고 막 막 뭐 이런 개떡 같은 게 다 있냐고 나는 집어 던지고 말았네. 네. 아무튼 네.
열받네, 또 갑자기. 그 생각하니까. 그래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네. 그 생각을 했지. 붕어빵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붕어빵도 밑에다가 틀이 있으니까 그게 좀 낫긴 하죠. 이렇게 해갖고, 팥 넣고, 다시 뿌리고, 뒤집어 엎으면, 이게 붕어빵이 좀 더 쉬운 것 같네. 생각해보니까. 네. 진짜 그 호떡 생각하니까 또 열받네. 네. 그 왜 이렇게 어렵지? 찌짐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반죽해가지고, 그건 좀 쉬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탁 하면 되는데, 네. 믹스는 제가 없었어요. 제가 잘못한 겁니다. 근데 확실히 시장은 이번에 잘못한 것 같습니다. 네. 아니지. 혼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거를 이제 아들에게 밀어놨거든요. 우리 아들이 옆에서 깜짝대고 있길래, 야, 네가 해. 그리고 딱 이제 너에게 기회를 줄게. 딱. 모든 죄악은 다 우리 아들에게. 네. 왜 아들은 그런 거 해가지고 실수해도 혼을 안 내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이용했지. 네. 저는 그래서 완제품 사 먹습니다. 네.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네. 안 되겠다. 나 이 요리는 진짜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손이 왜 안 되지? 네.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길이 언젠지만 잘 결정하세요. 잘 결정하시고, 뭐, 지금은 이제 과매도에 들어갔기 때문에 매수를 이제 조금씩 보시는 것은 큰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네, 크게 손해볼 일은 없는데, 이 시점에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한다고 했을 때 드라마틱한 반등이 나오기는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부하세요. 그냥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가지고 계신 것들을 중간에 좀 놓지 마시고 막 자꾸 가공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를 뭐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팔았다 샀다 막 그냥 이거 팔고 저쪽 가야지 뭐 이쪽 사야지 이제는 뭐 주도주가 바뀌었네요 어쨌네요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그죠? 네, 그냥 놔두시면 되고, 저처럼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씩밖에 못 하시는 분들은 돈이 생길 때마다 그냥 그 좋은 종목들 막 사시면 되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차 EUB나 이런 것들처럼 매수 포인트를 이렇게 가져가실 만한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그런 것들.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 위주, 이런 것들 좀 보세요. 뭐 한국전력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욕을 했었어. 네. 하지만 우리는 한번 크게 해먹고, 그죠? 수익 내고 밑에서 사가지고 또 수익이잖아요. 얘 이번 연도에 배당도 준대. 얼마나 이쁩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욕한다고 이거 한전 진짜 개 같은 주식이라고 욕 많이 먹었어요. 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죠. 근데 수익 주잖아. 지금 수익 나는 게 뭐 어디야? 오늘 올라갔어. 오늘 플러스요. 네.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고 있으면 되잖아. 한전 욕 많이 하고 한전 싫어 한국전력 안 돼 끝났어 이런 얘기 많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갈 길은 가는 겁니다. 그죠? 가게 되면 가는 거야. 강원랜드 욕 많이 하지만 최근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해놓은 부분들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들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그냥 믿고 가세요. 그렇게 밀고 가는 겁니다. 이거는 겁먹은 사람들이나 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이제 매도를 하고 빠져나가는 거죠. 그건 말리지 않습니다. 네. 나는 도저히 못 해먹겠다. 나는 주식 절대 안 할란다. 이제는 접을란다. 뭐 인정합니다. 네. 그러실 수도 있겠지. 왜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많이 힘들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시장은 고점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고점은 들어본 적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경제 지표 상황, 이런 경제 상황, 이런 흐름들, 이런 거 나온 이후에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멈추지 말고 유지만 하세요. 정말 추가 매수하기 힘들다. 뭐 그러신 분들은 그냥 보유만 하시고 홀딩만 하셔도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니까 그냥 유지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가시면 되고 내일 빠질지 안 빠질지는 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겁난다. 이제 못 해 먹겠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주가가 조만간 반등이 세게 나오려나 봐요. 네. 반등이 세게 나올 것 같은데, 네, 시게? 어, 쫄지 마시고, 네, 쫄지 마시고. 자, 시장은 언제나 우상향이라는 것만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네,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더 좋아진 상황인데 왜 더 죽겠다고 힘들어하지? 네?
2권 안 찍습니다. 네. 1권이나 빨리빨리들 사서 보세요. 2권, 1권도 아직 남았대. 1권이 아직 남아있대잖아, 시장에. 1권 이거 매진되면은 그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어쨌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지금 작년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이해가 더 쉬울 수도 있어. 재작년도 비슷했어요. 재작년에도 이지랄 했거든. 요지랄 했잖아요. 그리고 바닥을 잡았다고. 그리고 나서 계속 올랐죠. 이제 내년도 초까지 상승할 일만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그 부분만 우리가 체크하시고 더 멀리 가시면 됩니다. 돈이 없으면 네, 그냥 홀딩만 잘하시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 잘못이 없습니다. 시장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셔도 돼요. 아, 내가 뭘 잘못했나? 아, 난 정말 주식을 왜 이렇게 못하는 거지? 아니야. 여러분들은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뭐다? 시장 놈이 잘못한 겁니다. 이 시장 놈을 갖다가 쥐패버려야 되는데 요 놈이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 놈을 조금 해줘야 되니까 그냥 잘 놔두시고 홀딩만 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네? 괜히 자책하거나 괜히 겁나하거나 괜히 뭔가 다른 걸 해보려고 움직이거나 그랬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아시겠죠? 네. 더 좋아질 거예요. 기자는 고점 대비 내려왔을 뿐이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처음에 맘먹고 시작한 부분보다는 많이 올라와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올해 수익률 아직도 플러스죠? 네. 걱정하지 마시고 유지만 잘하세요. 그러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내일 돼가지고 내일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 2,600 이상 올라가서 내일 한 1.5% 주가 올라갔다. 그러면 또 히히호호 히히덕 해해덕 그러면서 그냥 또 내가 이럴 줄 알았다면서 뭐 역시 시장은 뭐 그냥 가만 놔두면 올라간다는 둥 뭐 앞으로는 더 올라갈 거라는 둥 마음에도 들떠가지고 주말에도 소고기 사 먹고 막 그냥 네 히히호호 그렇게 마음이 변할 거면은 오늘 걱정도 하지 말란 말이야. 네. 아시겠어요? 떨어졌을 때 오히려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더 싸게 살 수 있다고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2,700 가면 본전이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 아니야. 네. 아무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네. 그러니까 내일 주가 올랐다고 좋아할 거면 오늘 걱정 자체를 하지 마. 아시겠죠? 상승은 네 느긋하게 지켜보시고 대신에 빠르게 올라가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고생해가지고 아유 또 조정 나면 이제 지랄 같겠구나 이 생각하지만 네 이미 상승 모드를 탔기 때문에 조정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네. 기껏해야 1년입니다. 네, 기껏해야 1년입니다. 여러분들 신고가 찍는 데까지 아무리 길어야 1년입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이 정도 못 기다려요? 신고가 나온다는데 1년 내년 요맘때까지만 일단 봐봐. 내년 요맘때 전에 팔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올해는 주식 매도를 하실 생각이 없으니까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이런 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내년도가 됐을 때 이제 상황을 보면서 천천히 가보자고요. 네, 매도는 이제 그때쯤 잡으시면 되니까 지금은 매도를 고민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주가 빠졌다고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올라갈 거거든. 아시겠죠? 네, 천천히 가십시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누가 잘못했다고? 시장이 잘못한 거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아무 문제 없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잘하셨어요. 네. 괜찮은 겁니다. 아시겠죠?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마시고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